제가 인생 성형가를 자처하는데 잘나서가 아닙니다. 못나서입니다.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실패한 일이 많기 때문에 실패해서 반면교사하고 실패해서 수업료를 주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이른바 얼굴을 성형하듯이 인생을 성형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타고난 일로 기죽지 말자, 곧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로 기죽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당신이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선택 안 했죠. 근데 부모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많이 바꿉니까? 부모 중에는 좋은 부모도 있지만 사실 나쁜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풍은 부모가 대물림을 합니다. 물려받아서 또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나쁜 부모 만나면 참 고생 많이 하죠. 그런데 기죽지 않고 거기에 잘 대응하다 보면 자생력이 생깁니다. 자기 능력은 극대화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참 나쁜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능력을 길러서 성공하게 되었다. 그런다면 부모 잘못 만났다고 가난한 부모, 못생긴 부모, 학력이 떨어지는 부모 만났다고 해서 원망할 것 없잖아요. 이거는 오래 살아보면 느끼게 되는데 그래요. 인생의 기본이 되는 부모 잘 만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왜? 부모 부자면 내가 부자잖아요. 왕 아들은 왕자잖아요. 왕비 몸에서 낳으면 적어도 왕족의 혈족을 타고나기 때문에 공주는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부모가 내 인생을 다 결정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가난한 부모, 초등학교 3학년이 그 평균 학력, 어머니는 4학년, 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일제시대에 졸업도 못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가난했지만 가르쳐서 저는 대학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훌륭한 부모죠 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한 속에서 그 능력 이상을 뒷바라지했다면 좋은 부모거든요. 근데 부모 노릇이 뭔가, 자, 운전하려면 자격증 필요하죠, 운전면허. 근데 부모 되는 데는 자격증이 필요 없어서 그런지 나쁜 부모, 못된 부모도 있다니까요. 운다고 떨어뜨려서 죽이는 부모도 있잖아요. 극단적이지만 대체로는 다 자기가 좋은 부모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렇지 일부러 나쁜 부모가 되려는 부모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이 물려받은 것 그대로 하다 보니까 부모 노릇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뒤에 깨달아서 자기가 부모를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자, 부모한테 또 뭐 또 물려받습니까? 성도 물려받죠. 성, 섹스, 그 다음에 성. 저는 하동 정씨입니다. 성은 남자입니다. 정씨, 뭐 해주 정씨도 있고 경주 정씨도 있고 뭐 그러던가요? 동네 정씨도 있고. 그런데 하동 정씨, 현대. 근데 왜 하동정 씨 현대가에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부모 밑에 사는가? 한때 가난한 부모를 원망도 하고 그랬지만 원망 안 합니다. 그냥 그래요. 정씨 중에서도 하동정 씨 드뭅니다. 남자 태어난 걸 대단한 벼슬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더 편하게 먹고 살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타고난 걸 받아들이고 타고난 걸로 기죽지 않으려고 살고 있습니다. 출생연 58년 개띠입니다. 제가 출생 순서 6남매 장남입니다. 하필이면 장남으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 거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586 개띠, 개 같은 인생 참 힘들게 살았는데 이리치 이거 저리 치고, 그런 개도 있지만 반려견도 있고 그러잖아요. 개도 종류가 몇백 가지 되던가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투자의 기회도 잡았는가 모르고, 예, 제가 사대 나와서 바로 교사 될 수 있었는가도 모르고, 또 예, 교수도 되려고 하다가 시행착오도 겪었는가도 모릅니다. 586 개띠, 개 같은 인생. 예, 행복도 했고 불행도 했지만,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기죽지 않습니다. 586 개띠는 어찌 보면 그 띠로서는 그렇게 불린 띠가 극히 드물잖아요. 그럴 정도로 개처럼 천떡꾸러기라 이리저리 치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 육남매 장남으로 태어나서 장남으로 제대로 못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타고난 일이에요. 출생지 전라북도 진안. 전라북도 중에서도 진안은 외지입니다. 사실은 전라북도에서도, 예, 저쪽 뭐 시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주, 익산, 군산, 그 다음에 정읍이다, 김제다, 시도 이렇게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또 군도 많죠. 뭐 고창이다, 예, 부안이다, 큽니다. 그런 데는 진안보다 훨씬 큽니다. 무주도 있고 장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진장은 같이 묶어서 뭐 같이 산골짜기이긴 한데, 진안은 전라북도는 전라남도와 더불어 전라도지만 호남,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는 좀 소외된 곳입니다.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광주 직화지시나 전라남도하고 달리. 근데 전라북도 중에서도 무진장, 중에서도 진안, 제 고향을 폄하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군세가 약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꼴짝이고 인구도 적고. 그런데 기죽냐? 안 죽어요. 진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전주에서 이렇게 쭉 사는가도 모릅니다. 또 우리 그 사대 동기 중에서는 뭐 서울로도 가고 인천으로도 가고 이리저리 갈 기회도 있었는가도 모르지만, 저는 이제 육남매 장남으로서도 그렇고, 또 어찌 보면 그 제가 이 생에서 동생을 돌봐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저것도 안 했는데 또 부모 떠나서 멀리 가기도 그렇고, 이런저런 요인 때문에 반선택지로서 전주에서 쭉 사는 거거든요. 원망하느냐?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 뭐 알바 때문에 동생 바쁜 그 일 돌보느라고 이제 알바를 하는데, 차가 좀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서 버스를 타고 그 지역을 가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 이쪽 이쪽이 동남 쪽인가? 전주 저쪽 그 여의동, 팔복동 그쪽이 이제 공장지대입니다. 그쪽으로 가는데 빙빙빙 우리 집에서부터 돌아서 제가 사는 이 삼천동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한 4, 50군데를 거치는 거더라고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신도시가 있고, 신도시에 제가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국민연금공단이다, 뭐 또 거기 법원이랑 그 검찰청이 그리 옮겼거든요. 그리고 국토정보 뭐 관공서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공장은 별로 없어요. 뭐 저기 전주페이퍼, 깨끗한 나라, 뭐 삼양, 이 공장 있지만 전주에 참 공장다운 공장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봉동에 현대자동차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축됐죠. 야, 저 관공서를 보면서 저거 다 돈 먹는 하마인데 저걸 먹여 살리려면 생산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참 직원들은 많은데 요즘은 이제 전산화돼 가지고 이렇게 그 공조직을 크게 유지하면서 지금 인구 구조가 젊은 사람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먹고 살고,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 하여간 전주 이 공장만 보면은 생산적인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곳에 살아요, 제가. 그러지만 기죽느냐? 기죽지 않아요. 워런 버핏이 한 50만 안팎되는 그곳에서 미국이 아니라 세계를 제패했듯이 전주에서 또 투자 잘하는 사람이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또 저도 전주 살지만 적절한 거리를 서울과 이렇게 유지하면서, 또 두 아들이 서울에서 다닐 때 서울 견문도 넓히려고 하고 그랬거든요. 왜? 뭐 좁다면 좁고 서울도 좁고 대한민국도 어찌 보면 좁다면 좁죠. 크게 생각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선택하지 않은 출생지 진안, 그리고 반선택한 전주,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요. 전라도 사람들 뭐 정치적 편향 때문에 어디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 전라도 호남 싸잡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데, 어디 태어났다고 해서 저는 여기 뭐 지금 좌파 그렇게 정책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파 동의하지만 윤석열처럼 좀 문제가 있고 한동훈처럼 이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말할 것도 없이 좌파 문재인, 이재명 문제가 많은 그 정치 집단이죠.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전라도 보편적으로 따라가느냐 동조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제 생각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태어난 여 58년 출생 순서, 육남매 장남, 출생지, 전라북도, 그것도 진안, 그것 때문에 기 죽냐? 기 안 죽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제가 성장한 측면도, 견문이 넓은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생 성형가를 자처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저는 제가 뭐 이렇게 그 해당되는 타고난 것 쭈르륵 한번 얘기해 봤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원망 말고. 성, 남녀, 성씨, 출생년, 출생순, 출생지, 그런 걸로 기죽지 말자. 타고난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선택하지도 않은데 바꿀 수 없는 걸로 기죽을 필요도 없지만, 그런 일로 기죽이는 것도, 야, 전라도들은 어떻다, 경상도 애들은 어떻다, 남자는 어떻다, 여자는 어떻다, 진안은 어떻다, 서울은 어떻다. 아니, 서울 사는 것 자체로 경쟁력이 생깁니까? 저도 투자년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그 덕분에 견문을 넓히려고 여러 노력했습니다. 스카이 이른바 그 대학 가봤고, 자녀 다니는 건국대 주변 한양대, 외대, 경희대 쭈르륵 가보고, 또 고려대 주변 그 대학들 가보고, 그 다음에 고십촌 관악 자녀들 덕분에 그렇게 견문 넓히면서 살았거든요. 그거 얼마나 어찌 보면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우주의 하나뿐인 보배입니다. 보물이라고 해요. 무슨 금 따위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더 많이 오른 은 따위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금은 동. 그런 것과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주보입니다. 우주보. 우주의 하나뿐인 보배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왜 기가 죽어요? 우주보예요. 우주보. 우주 유일한 보물인 여러분들, 타고난 일로 기죽지 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